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뉴스 한송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근대미술을 대표하는 대구 출신 이인성 화가의 초기 작품 사과나무가 고향의 품으로 돌아와 대구미술관에 기탁되었습니다. 1970년대 국립현대미술관에 기탁된 이인성 화가의 초기작 사과나무가 31일 그림의 원래 소장처인 대구 명덕초등학교로 옮겨졌습니다. 이날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사과나무를 되돌려받은 명덕초등학교는 효율적인 보관과 관리를 위해 이 그림을 시립미술관인 대구미술관에 기탁했습니다. 사과나무는 향토 작가의 작품임에도 1972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탁된 이후 수도권에서만 전시되는 등 그동안 지역민들이 관람하기 어려웠으나 올해 이인성 탄생 100주년을 맞아 대구시 교육청 등의 요청으로 작품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이인성 탄생 100주년 기념전이 열리고 있는 대구미술관에서는 오늘 이 작품을 일반인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토종여우 한 쌍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백산에 방사됐습니다. 뾰족한 주둥이, 붉은색이 선명한 몸통과 긴 꼬리를 가진 멸종위기 1급 한국 토종여우 한 쌍이 소백산 국립공원 일대에 방사됐습니다. 지난 4월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난 1년생 토종여우로 지난 8월부터 여우굴 등이 조성된 야생훈련장에서 모든 적응 훈련을 마쳤습니다. 이번 방사는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한국 토종여우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먹이 활동이 활발한 시기를 맞춰 이루어졌습니다. 방사된 여우에는 무선 추적 장치를 달아 생태 습성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합니다. 지난 19일 유전적 다양성을 위해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 들여온 여우 5쌍은 내년에 이 지역에 방사될 예정으로 이번 방사를 시작으로 토종여우 개체수를 2020년까지 최소 50마리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서식했지만 지금은 멸종된 것으로 여겨지는 멸종위기 1급 토종여우가 소백산에서 부활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글에 이어 애플도 일본의 항의를 받고 아이폰에서 독도 표기 방식을 변경키로 했습니다. 구글에 이어 애플이 지도 서비스에서 독도 표기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애플이 한국과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 자사지도에 접속할 경우 독도 지명을 독도, 다케시마, 리앙쿠루암 등 3개 명칭으로 같이 표기하겠다는 방침을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접속했을 경우에는 독도로, 일본에서 접속할 때는 다케시마로만 각각 명칭이 표기됩니다. 이와 관련해 당초 독도로 단독 표기됐던 지명에 다케시마가 변규됐다는 점에서 정부가 독도 홍보전에서 일본에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가 온 뒤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지역을 관통하는 소하천의 불소 농도가 먹는물 수질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가 온 뒤 구미 불산 누출 사고 피해 지역을 관통하는 소하천의 불소 농도가 먹는물 수질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산 누출 사고 민간합동 환경영향조사단은 31일 구미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가 내린 뒤 피해 마을과 농작물 등에서 불소가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지난 22일 봉산리 소하천 사창천의 평균 불소 농도가 1리터에 3.41mg으로 먹는물 수질 기준인 1.5mg을 2배 이상 초과했습니다. 하지만 사창천이 임천천과 몽대천을 만나 한천에 유입되기 직전 지점은 1리터에 평균 0.62mg, 낙동강 본류 구미대교의 불소 농도는 1리터에 0.14mg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구미시는 소하천의 물이 한천과 낙동강으로 바로 유입되지 않도록 저류조와 하수처리장을 거쳐 처리하고 있는 만큼 수질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의 소득 여건이 악화되면서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가 430조 원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악화한 탓에 부실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31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근의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의 소득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면서 2012년 3월 말 기준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는 430조 원 내외에 달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자영업자의 부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16.9%가 증가했습니다.
자영업자의 부채가 증가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수 경기 부진으로 자영업자의 소득 여건이 나빠져 사업체 운영자금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자영업자의 가구당 부채는 9,500만 원으로 임금 근로자 가구당 부채의 2배가 넘었으며 과다 채무 가구 비중이 임금 근로자는 8.5%에 그친 반면 자영업자는 14.8%에 달했습니다. 보고서는 자영업자는 차입 의존도가 높고 생산성이 낮은 업종에 집중돼 부채 구조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외출하실 때는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대구 경북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3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